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IAEA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그 용어가 treated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성일종 한무경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집권 여당 안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원자로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던 분인데요. 원자력 안전 전문가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정훈입니다. 일단 지금 공식 영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식 명칭은 이제 오염수가 맞죠?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왜 처리수라고 지금 바꿔서 부르자는 주장이 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 처리수는 엄밀히 얘기해서 현장에서 처리해놓고 저장한 것이 오염이 막 들어온 물과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리수라는 트리티드 워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프스라는 장비로 이제 처리를 했다 이래서 트리티드 워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일반 대중에게는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처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프스 처리해도 다 오염돼 있거든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오히려 처리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 현실을 호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사실 거짓말인데요. 예. 도쿄전력이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잘 알아야 되는 게 평소 상습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회사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도쿄전력이. 예. 그래서 아마 인터넷 포털 쳐보면 그냥 도쿄 테포 라이스 이러면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쿄전력과 같이 똑같이 처리수다 그러면 거짓말 거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간 도쿄전력에서는 오염 처리수라고 지금 이제 쓴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제 원자력기구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거기도 contaminated water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제 원자력기구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공정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treated water 이렇게 얘기를 쓰고 그건 현장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 거지. 예. 일반 대중에게는 이건 contaminated water다. 오염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불러요? 예, 그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주제로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미국, 캐나다, 뭐 일본 이런 데서 온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염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굳이 우리나라 그러면 뭐 처리수라고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그 안전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성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리수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걸 가리기 위해 술수입니다. 핵심은 결국은 그 문제에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넓혀갖고 시찰단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예. 그러면 그 안전성을 평가할 만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표님은? 예, 뭐 며칠 가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자료를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심시 되고요. 네. 과학적 데이터를 이제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뭘 보고 어디를 갈 거냐 이제 사전 협의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 공중, 육상, 해상 이쪽으로 배출된 방사능 총량부터 내놓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오염수를 내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떤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오염수 배출하는 게 이게 얼마나 깨끗한 거를 내보내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미 그거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거기다가 텔루륨 같은 단기 반감기 핵종이 나왔어요. 텔루륨 12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장은 그 수요일 날 국회에서 미국 핵과학자였거든요. 예. 아르준 그 마크히자니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다 알게 된 건데 이분은 핵과학자예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핵 분열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예. 오염수 배출 문제가 이렇다라면 언더 컨트롤 아베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고 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자료도 받지 못하면 놀러 갔다 오는 거고 완전 허탕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표님 말씀 핵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거기서 파생되는 겁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멋대로예요. 멋대로 안에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핵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열도 나오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오염수 문제로 한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래 보면. 그럼요. 더 심각한다는 얘기죠. 예, 지하가 오염돼 가지고 또 지하수를 거쳐서 이건 알프스가 아니라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양이 얼마인지 어떤 핵종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샘플 조사도 안 돼 있고 확인도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말 그대로 지엽적인 한 부분에 불과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일단 버려야 되겠다. 이거 돈 좀 세이빙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범죄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 지금 거기 다 처리된 거고 아무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바다에 방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륙에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왜 안 버려요? 자기 땅에 그러면. 바다에다가 굳이 버리겠다 그러는 거는 자기네도 이제 비용을 좀 줄이겠다 그런 뜻인데 그게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 파는 데만 수백억 엔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거는 처음에 아예 고려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5개 옵션을 고려를 할 때 바다에 방류하는 게 가장 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터널 비용만 더 들어갔거든요. 그 외에 이제 보험비나 보상비나 또 뭐 이런저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안 저러면 자기네 강물에 버리든지 뭐 산에 뿌리든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화길리 지금 드리는 그 질문인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수영장 만들어서 수영하라 그러면 됩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도 일본 측과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포인트를 실무 협의를 통해 어디를 가서 보고 어떻게 내용을 볼지 실무 협의를 하면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걱정은 불식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일본 가서 거짓말쟁이로 오명을 쌓은 도쿄전력에 충분한 그리고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고 환경 생태 영향 자료, 그 다음에 총 방사능 배출량, 지하 오염 정도, 그리고 지하수 나오는 거, 핵 임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못한다면 이거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대표님 그냥 아주 간명하게 그럼 시찰단 가서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그러니까 자료 받아서 검토해라라고 딱 찍어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방사능 지금까지 배출된 총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가 나갈 거냐. 그리고 그 동안에 생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지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발 효과? 20년, 30년 뒤에 이게 영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체에 대해서 나중에 발생할 효과? 당장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푸드 체인이랄까 이런 거 먹이 사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 임계 문제 이거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만약 이런 자료들을 도쿄전력이 안 내놓고 일본 정부가 안 내놓으면 지금 IAEA 조사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고요. 거기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
부담금 하나도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국제원자기구에 그 정도는 돼야 걱정이 조금은 불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시찰단 누구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얘기는 들으셨어요? 아니요, 좀 뭐 대충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을 할 것 같고요. 예. 거기는 안전소통주무부처지만 소통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단 밝히기도 꺼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